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플로우를 주제로 테크톡을 진행하게 된 오던의 자유기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플로우란 이제 브랜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브랜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브랜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치의 사전적인 정의는 나뭇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깃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프로젝트를 마치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자라나듯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따로따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브랜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깃에 있는 기능입니다. 브랜치는 이제 각각 독립된 브랜치에서 마음대로 소스 코드를 변경하여 작업하고 원래 버전과 비교해서 하나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깃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깃플로우란 이런 브랜치들을 여러 개발자가 하나의 저장소를 사용하기는 환경에서 저장소를 그러니까 브랜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플로우입니다. 기플로우의 예시로 보면은 먼저 기플로우 예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기플로우에서 가장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사진 중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기플로우는 일단 크게 5개의 브랜치 종류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2개, 저기 굵은 글씨로 보이는 마스터와 디벨로프는 프로젝트를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는 메인 브랜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얇은 글씨로 적혀져 있는 3가지의 브랜치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기능을 다 하고 나면 삭제해주는 보조 브랜치들입니다. 먼저 마스터 브랜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라이브 서버의 제품으로 출시되는 브랜치입니다. 즉 안정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항시 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디벨로프 브랜치는 다음 버전을 출시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메인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만약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보조 브랜치 중에 피처 브랜치를 이용하여 추가 기능을 이용할 때 다른 브랜치로 갈라져서 기능을 구현하고 다시 디벨로프 브랜치로 합쳐지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릴리즈 브랜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에서 개발을 마치고 그 다음 출시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 QA나 테스트를 거치고 버그를 마지막으로 수정해서 안정화 작업을 끝낸 후에 마스터 브랜치로 합쳐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화를 했다 하더라도 항시 이제 언제나 버그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준비된 게 핫픽스라는 브랜치입니다. 이 브랜치에서는 마스터에서 버그가 발생했을 경우 핫픽스에서 그런 버그를 빠르게 수정하고 바로 마스터에 적용시켜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에도 적용시켜주고 이후의 개발을 위해서도 디벨로프라는 브랜치에서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플로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실제로 예시를 들면서 적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스터 브랜치 끝에 보시면 이제 브랜치 명들이 다 보이는데요. 여기서 작업 시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드해주고 커밋을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저기 스위치 -c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스위치는 브랜치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저기 -c를 붙여주면은
그 브랜치 뒤에 붙은 이름의 브랜치명을 생성해주고 그 생성된 브랜치로 변경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에서 개발 진행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시켜주고 애드해준 후 커밋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인해보면은 디벨로퍼에는 개발 진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마스터 브랜치 같은 경우는 이게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브랜치를 서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작업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흐름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이렇게 디벨로퍼에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마스터 브랜치에서 버그가 생겼을 경우 버그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고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디벨로퍼와 마찬가지로 핫픽스라는 브랜치를 먼저 생성할 건데요. 생성하고 난 후 그 다음에 핫픽스라는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주고 애드하고 커밋해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머지는 브랜치들을 합쳐주는 명령어인데요. 이 디벨로프에서 이제 핫픽스 내용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도 개발하기 위해서 디벨로프에서 핫픽스를 머지해주고 이어서 마스터에서도 머지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머지 뒤에 보시면은 다시 FF라는 추가적인 명령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머지는 기본적으로 패스트 포워드라는 그 기능이 디폴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패스트 포워드를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기플로우에서 이걸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위 방식이 패스트 포워드 방식입니다. 패스트 포워드는 브랜치에서 갈라지고 다시 머지했을 경우 기본 베이스 쪽에 있는 베이스 브랜치에서 다른 추가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한 흐름으로 그대로 합쳐지는 방식으로 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non is fast forward라는 방식을 아까 그 명령어를 추가해서 머지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갈라진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다시 메인 쪽 머지된 커밋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패스트 포워 관계에 있어도 머지 커밋을 생성하여서 해당 그 브랜치가 존재했다는 정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작업 중에 머지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어떤 부분에서 브랜치가 갈라졌고 어떤 부분에서 합쳤고 이런 부분들을 non fast forward를 사용하면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fast forward 방식으로 확인하면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보였기 때문에 언제 머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많아지게 되거나 길어지게 되면은 한눈에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non fast forward 방식을 사용하면은 저렇게 브랜치가 갈라졌다는 기록들이 다 남고 어디서 머지가 되었다라는 커밋도 남기 때문에 이후 나중에 커밋들을 관리할 때 한눈에 보기 더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플로그에서는 그 브랜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어떤 그런 커밋들의 관리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non fast forward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작업된 걸 보시면은 마스터에서는 작업 시작과 핫픽스만 적용되어 있고 디벨로퍼에서는 아까 진행했던 개발 진행, 작업 시작, 핫픽스가 적용되어서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저희가 개발을 위해서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피처라는 브랜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브랜치들은 사용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후의 작업들의 혼란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기능 끝난 브랜치들은 바로바로 삭제하는 것이 이제 권장이 됩니다.
또 이제 말했듯이 흐름도를 보시면 이런 흐름도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던 이제 피처라는 브랜치를 이제 생성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통해서 피처라는 브랜치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좀 기능 추가라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add하고 커밋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에 보면은 기능 추가가 없지만 이제 디벨로퍼에서 피처를 머지를 해주면은 이와 같이 맨 밑에 줄 보시면은 기능 추가가 디벨로퍼에서도 적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더한 브랜치는 바로바로 삭제해 준 것이 이제 권장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흐름도를 대충 본다면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기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릴리즈 브랜치를 이용하여서 이제 배포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 브랜치를 디벨로퍼에서 만들어주고 그다음 QA를 진행한 후 버그 픽스를 진행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다시 커밋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흐름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배포하기 위해서 마스터에다 이제 머지를 해주게 됩니다. 보시면 작업 시작과 픽스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마스터에서 이 릴리즈를 머지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그 픽스한 내용을 디벨로퍼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릴리즈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흐름도를 갖게 되는데 기플로우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이제 한 사이클을 최소한으로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면은 이런 형식으로 매 버전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이제 git 로그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좀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스 트리 같은 그런 커밋들의 흐름을 그래픽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인데 그걸 사용해서 보면은 실제 저희가 했었던 이제 그런 커밋들이 저희가 만들었던 그 흐름도와 유사한 형태로 실제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언제 무슨 기능들을 넣었고 또 언제 머지를 했고 어디서 머지를 했는지 한눈에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플로우 전략을 통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기플로우 발표를 마무리 지면서 이제 제 발표가 추후 이제 저희 5기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